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1주년이 됐습니다. 이쪽 커뮤니티는 여러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LA타임스 박종찬 기자와 함께 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이게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이 1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시는 이제 커뮤니티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기념 추모 집회 등을 개최했는데요. 네. 많은 시, 카운티, 주, 연방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1주기를 기념했습니다. 총기 난사범을 제압했던 브랜든 사이는 우리는 피해자만이 아니라면서 미래를 밝게 하는 영웅들이 가득한 커뮤니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많은 관계자들이 총기 난사 사건이 몬트레이 파크를 더욱 강하고 끈끈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사건 이후 MPK 몬트레이 파크 줄임말입니다. 호프 리지던시 센터가 생겼는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약 300개 이상의 워크숍이 열렸다고 합니다. 요가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면서 많은 피해자와 커뮤니티 멤버들은 힐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피터닝 CEO는 이 총기 난사 사건은 비극적이었지만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 사건 이후의 커뮤니티 대처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도 노인층이 외로움 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약 5천만 불이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보건국 마크 게리 국장은 힐링을 넘어서 커뮤니티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또 총기 규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몬트레이 파크를 지역구로 삼고 있는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은 많은 이민자들이 레드 플래그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레드 플래그라는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총기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법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중 여기에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청원을 내서 이 법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추 연방 하원 의원은 레드 플래그 법의 영어가 아닌 스페니시 그리고 중국어, 한국어도 포함이 되겠죠 등으로 번역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아직 의회에 표류된 상태인데요. 추 연방 하원 의원은 이렇게 레드 플래그 법을 한국어나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더 많은 이민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캘리포니아의 레드 플래그 법을 통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58건이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법안 중 하나죠. 네. 추 의원은 몬트레이 총기 난사범은 정신적으로 약화되고 있었고 총알을 모으고 있었다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 의원은 백그라운드 체크 강화 그리고 총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탄창 하이 캐퍼시티 매거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제한하는 등의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왑 본타는 몬트레이 파크 사건 이후로 주가 많은 총기 규제를 통과시켰지만 많은 규제가 법원에서 막히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몬트레이 파크 시청 앞에서는 추모 집회도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는데요. 이 집회에서는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11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이제 불교 스님들이 제사장을 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그 LA 원주민 통바 부족장도 세이지를 태우고 노래를 부르는 원주민이 이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원주민 언어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 또한 두 개의 소원 나무에는 여러 사람들이 소원을 적었는데요. 몇 사람들은 중국어로 이제 평화와 사랑을 원한다고 소원남을 적기도 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가 굉장히 중국인이 많은 동네니까 중국어로도 이런 게 써지는 거죠. 몬트레이 파크 주민인 웬디 토더 씨는 이 도시는 비극으로 정의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끔찍함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 저항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 호세 산체스 씨는 우리가 견디어온 일을 다른 어떤 커뮤니티도 겪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목숨을 잃은 11명을 기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제니 지양 씨는 인생에서 천사는 어디에나 있다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천사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 추모비를 집회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집회에서 희생자들 추억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프랜스와 엉 씨는 자신의 친구 앤디 카오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감정이 격해졌는데요. 엉 씨는 자신의 아내의 댄스 파트너였던 카오 씨가 자신의 형제처럼 되었다면서 엉 씨가 도넛 상점을 개업했을 때 네. 카오 씨가 상점 인테리어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 발렌티노 알베르스를 잃은 크리스틴 웨이디 씨는 자신의 아버지는 장난기가 많았다면서 몇 년 전 새해 첫날 아버지가 플라스틱 장난감 경적을 이용해서 동네 전체를 깨운 추억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웨이디 씨는 사건이 벌어진 후 파티에 갈 수 없었다면서요. 파티에 가면 매번 슬프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PTSD 중에 하나인 거죠. 네. 하지만 몇 주 전 몬트레이 파크가 총격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을 위해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아이들과 함께 다시 춤을 추었다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늘에서 다시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뭐 몇몇 피해자들이나 그 피해자 가족들은 자신들을 치료해 주었던 소방관들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워너드 톰 씨는 몇 주 전 이제 중국 만두를 들고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이 가족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살려주었다면서 뭐 24시간 정도 이제 살려주었다고 하네요. 네. 가족 중 4-5명이 아내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톰 씨는 말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 톰 씨가 소방서를 방문한 것에 놀라워했는데요. 몇 소방관은 아직도 자신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것을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2명의 소방관이 아직까지 몬트레 파크 총격 사건 이후로 다시 소방서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아직도 그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톰 헤럭 소방서장은 톰 가족이 치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다면서 이 가족이 슬픔을 나누고 이 소방관 등을 지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피해자 가족은 장학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폰다 관 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친척 마이마이 난 씨를 잃었는데요. 예. 사건 이후 난 씨를 기리기 위해서 마이마이 난 레거시 펀드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거시 펀드는 지난달 몬트레이 파크에서 열린 노인 호신술 클래스를 후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콴씨 가족은 아시안 유스센터와 협력해서 샌게브리엘밸리 몬트레이 파크가 있는 곳이죠. 이곳이 고등학교 시니어에게 $1,000를 수여하는 장학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장학금이 지난주에 제가 그 수여식이 벌어진 걸로 압니다. 네. 콴씨는 우리는 매우 소중한 11명을 잃었지만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서로 곁에 있어줘서 너무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로이드 곡 씨는 다른 피해자들한테 우리는 2생일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 생일은 각자의 생일, 그리고 다른 생일은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2023년 1월 21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1년 전이죠. 네. 곡 씨는 다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지만 자주 가지는 않고 또 가는데 두려움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뭔가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언젠가는 이 그림자가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좀 많이 남아있는 좀 생존자분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죠. 뭐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도 카운슬링이나 이런 그 센터의 프로그램을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참 이 문제도 좀 금방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제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TV를 보니까 채널 5나 채널 9 로컬 뉴스는 네. 뭐 계속해서 이저 몬트레이 파크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하는 그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저것이야말로 그 어떤 그 1년 전을 회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러한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것 보면서 또 저희는 또 우리대로 또 이 4.19 폭동이 또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팠는데 어쨌든 빨리 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거 뭐 조금 토픽을 좀 바꿔서 제가 여쭤봐야 되겠는데 언짢으시면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 시간에 뭐 전해드린 얘기인데 LA 타임스가 기자들을 좀 레이오프를 시킬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기사를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4시간 파업? 네, 금요일 날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노조원 중 하나로서 이제 이 파업에 동참했는데요. 네. 1881년 창간된 신문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업무 중단이었습니다. 143년 만에 벌어지는 와. 처음 업무 중단인데요. 예. 이 노조는 경영진이 상당수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구조 조정은 LA 타임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확한 숫자는 수사 측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0명, 이 기자의 20%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패트릭 순시영 분이 이제 LA타임스에서 산 후엔 최대의 구조 조정입니다. 그 수시오는 그러니까 저 구단주죠. 네, 뭐 레이커스의 구단주이기도 한데, 네. 구단 저 구입한 구단주 구단주가 아니죠. 구단주로 제가 구단주라고 그러네요. 이 사주. 네, 사주. 네. 그리고 또 노조는 이제 LA타임스의 재정적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매년 뭐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를 잃는다고 하니까 뭐 노조도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예. 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편집장을 선택하는데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사측이 LA타임스의 재정 개선에 대한 비전을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또한 경영진이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 인원수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죠 아직. 또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최대한 줄이고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희망퇴직, 뭐 바이아웃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을 먼저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이번 주 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벌어질지는. 근데 뭐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새로운 편집장을 선택하는데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 네. 이 부분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노조가 이런 걸 요구하나요? 이제 뭐 지난주 기사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이제 케빈 메리다 편집장이 사임을 발표했죠. 그다음 사임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편집장을 이제 구해야 하는데 이 새로운 편집장을 만드는 구하는 리크루팅하는 커미티에 노조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안 들어갔었나 보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커미티에 노조원이 들어가서 커미티 자체에서 좀 리크루팅을 하면서 새로운 에디터를 찾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이 노조는 하고 있는데요. 뭐 사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조 측에서 원하는 편집장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노조원 중에 한 명이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비전이 있는 그런 편집장을 원하겠죠. 아무래도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를 아니까 다들 그 재정적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좀 그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LA타임스에 다시 이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지. 편집의 방향도 정할 수가 있잖아요. 편집장은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뭐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뭐. 이제 소수계, 아시안계도 그렇고 라틴계, 흑인계를 계속 커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재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 사주가 패트릭 순시용이라는 분은 뭐 워낙에 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저희 노조들의 요구 사항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게 뭐. 사실 편집국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이 사실 좋은 기사를 많이 내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 사측에 협조를 해서 사측의 운영에 어떤 경영에 자꾸 이렇게 인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언론사로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기자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를 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재정적으로 이제 좀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또 LA 타임스가 LA 그리고 캘리포니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사 중 하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중요한 특히 올해는 또 선거해만큼 맞아요. 네 이런 중요한 에어리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측은 이제 뭐 구조정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재정을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또 검토하면서 최대한 이제 많은 일자리를 보존하고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그리고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취재 분야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는. 네. 박종찬 기자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